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감사 결과 업체 선정부터 자금 집행까지 의혹투성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후 처리는 부실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회사 측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깎였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을 조사했더니 경북 의원들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비바람은 대체로 지나갔고 오늘은 조금씩 흐린 하늘이 풀린다고 합니다. 네, 현재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는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어젯밤까지 우리 지역 비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내륙을 중심으로 대체로 그친 가운데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지역 대기 불안정이 심하다 보니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또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휴대용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4도, 안동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비추면서 대구 32도, 안동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옷차림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구름은 많지만 햇살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지역에는 예보보다 적은 비가 내렸는데요. 다만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장마와 태풍에 인명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뿌라삐룬은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 최대 고비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역에 내려진 태풍특보와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장마에 태풍까지 이어져 지난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27.5mm, 봉화 158.5, 경주 126, 포항 74.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우에 지역에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의성군 한 지방도에서 비바람에 부러진 나무를 치우던 공무원 51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진 다른 나무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밤 봉화군 한 국도에서는 낙석이 차량을 덮쳐 50대가 숨졌습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의성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농경지 31.9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청도에선 14,000제곱미터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성주에서는 석축이 무너지고 천연기념물 성박숲 왕버들 3그루가 넘어지고 부러졌습니다. 어제 대구공항에서는 국제선 4편과 국내선 2편이 결항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피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며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에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용지 방향 전동차가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건들바위역에 긴급 정차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용지 방향 운행이 10여 분 지연됐다며 비로 인한 고장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업을 맡길 업체를 사전에 정해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평가 당일에 2배 늘려잡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교 100주년 행사에 대구 가톨릭대학이 애초에 쓰기로 한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입찰을 한 업체 5개는 모두 다른 금액을 썼습니다. 문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입찰에 성공했다는 것. 이 업체는 가장 적게 쓴 업체보다 무려 12억 7천만 원이나 많은 20억 4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대가대는 가격 평가에 20점을 배정했지만 이들 5개 업체는 모두 같은 8점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별도의 가격 평가란을 만들어 놓고도 가격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최저로 쓰면은 점수를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더욱 이상한 것은 업체 평가 당일 사업단장을 맡았던 사무처장 신부가 사업 예정가를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올린다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업체를 먼저 정해놓고 사업비를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행사비 집행도 의혹투성입니다. 행사를 치른 뒤 이 업체가 대학에 요구한 행사비를 대가되는 세금 계산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대학 스스로가 쓴 감사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많게는 7억 원 정도가 업체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과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100주년 기념 사업의 문제점을 먼저 알고 학교 측에 특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사업단에 있었던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지만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났지만 대학과 천주교 재단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국회 본회의 재석률 전국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 자리조차 채우지 않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긴 겁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장이 텅텅 비는 사태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6차례 열린 국회 본회의 재석률을 분석한 결과 D학점에 해당하는 평균 66.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와 특별자치도 가운데 17위로 꼴찌, 다음으로 대구와 울산, 경남이 차지해 영남이 하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6.7, 바른미래당 67.3, 민주평화당 61.3, 자유한국당은 57.1% 순이었고 조원진, 서청원, 홍문종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명재 의원이 하위 6위, 김석기 의원은 9위, 김정재 의원 49위, 강석호 의원 66위를 기록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이철우, 김광림 의원과 마찬가지로 도지사 경선을 치르느라 본회의 참석이 어려웠고 김정재 의원은 포항 지진으로 지역에 머문 날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석기 의원은 국회 재외동포위원장으로 공식 출장이 많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인데 이마저도 소홀히 하고도 1억 3천만 원의 세배를 챙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국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거를 관심을 갖고 다음번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뽑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연맹은 지난 1년간 본회의 시간은 약 88시간, 재석률과 최저 임금만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44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8대 기초의회가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에서는 의장단 모두가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채워졌는데요. 경북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의회 의장 선거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초접전 양상을 연출했습니다. 3차 투표마저도 1, 2차와 동일한 8대8, 동수일 경우 다선자를 뽑는 의회 규칙에 따라 4선 자유한국당 안창수 의원을 누르고 5선 무소속 정재현 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한국당 지역 당협 차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정 의원은 보수 일당 구도를 넘어선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대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의회가 더 성숙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시혜로. 파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2자리를 무소속이 휩쓸었고 남은 상임위 1자리마저 초선인 민주당 의원이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으로 상주시의원을 3명이나 입성시킨 데 이어 의장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에게는 초선이고 또 가분한 직책이지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에 부응해서 민주당 3표에 무소속 4표, 여기에 한국당 이탈표가 더해져 만든 결과입니다. 한국당은 열성을 갖고도 완패해 다수당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의회를 자유한국당이 독점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상주 시민들 그리고 상주시의 의원들이 심판한 결과라고. 하지만 봉화군의회는 황재현 의원이 의장에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돼 한국당이 모두 가져갔고 의성군의회도
한국당 소속의 김영수 의원, 김진수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돼 이변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역마다 선거 뒤에 갈라진 민심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문경 지역에서는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문경의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화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족한 세문경 시민연대는 선거로 분열된 지역사회의 화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문경시에 만연된 각종 부조리와 부정부패, 관권 선거 등 구시대적 적폐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문경 시민연대는 특정 목적을 위한 반대와 시위가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시민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다수가 바랐던 민의에 반하는 문경시의 적폐들을 규탄하면서 문경 발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경 한교와 성균관 유대 문경지부 등 지역 원로로 구성된 유림단체들도 지역 화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로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문경 지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상호 비방을 삼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을 취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 미래를 향해 힘찬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유림단체 협의회 회장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화합을 통한 문경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지만 그 방법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민선 7기 문경시의 영향이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교육의 새 수장에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창의인재 육성과 무상교육 강화를 미래 경북교육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무상급식 정책의 변화는 선거 때 이미 예고됐습니다.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 비율에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보수 교육감 후보들도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킨 겁니다. 공식 취임한 임종식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무상교육 확대를 창의인재 육성과 더불어서 경북교육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급식 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인건비 주고 나면 부실한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급식비를 조금 더 현실화시켜가지고 무상으로 하더라도 부실하지 않도록 현재 60%대인 무상급식 비율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고 대상도 고등학교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창의인재 육성은 수학을 놀이로 접하는 수학문화관과 학생 1인 창업과 발굴을 위한 메이커 센터를 도내 권역별로 설립합니다. 특히 인성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해서 주요 교과목과 우수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을 크게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세트로 묶어서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업무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보수 교육감이지만 정책별로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임 교육감이 기획사에 선거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임기 초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대구에서 처음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서민들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47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9천만 원대 보증금에 매달 12만 원 정도면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12월에 결혼을 해서 아무래도 좀 같이 살 집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일반 아파트랑 똑같은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그냥 계속 얘기하듯이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점에서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내는 금액이 이사 다니면서 전세금 올라가는 금액보다 나은 것 같아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뉴스테이로 불리던 기업형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뉴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고령층 같은 정책 지원 계층에 공급합니다. 이 아파트는 8년 장기 거주 계약자와 단지 내 봉사가 가능한 재능 기부자에 특별 공급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정한 5%보다 낮은 0.9%로 제한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아파트 수준의 어떤 생활 편의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혁신도시에 이어 국가산업단지와 대명동 일대, 경산 하양에 2,200여 세대가 더 분양될 예정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민들 주거 환경과 질에 도움을 주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세청이 포스코 건설에 이어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스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포스코 포항 본사에 조사국 직원을 투입했으며 조사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본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5년 만입니다. 대구 지역의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구 지역 1인 가구는 24만 7천여 가구인데 이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53.8%였습니다. 대구 지역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50.4%보다 높았고 7개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지역의 여성 인구는 124만 7천여 명으로 50.4%, 남성 인구는 122만 7천여 명으로 49.6%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76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상승했습니다. 이 중 생활물가지수는 1.6%,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3.1% 상승했고 품목별로는 쌀이 지난해보다 36.1%, 고춧가루는 무려 47% 오른 반면 돼지고기와 달걀, 닭고기 가격은 내렸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신규 과제에 선정돼 세브란스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8년 6개월 동안 186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공동 연구 과제로는 대사질환 유닛으로 개방형 모듈 기반 대사성 질환 진단과 치료 실용화 시스템 개발을 총괄 과제로 5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 병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과 비수도권 병원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가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대상을 성서 3차와 염색단지, 달성 1, 2차 산업단지까지 확대하고 환경개선펀드 투자 규모도 3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고도화 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에는 성서 드림타운, 지난해에는 성서 플랫폼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선정돼 각각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대구 미래교육 정책 공모를 진행합니다. 대구교육 포털 에듀나비 설문에 참여해서 수업과 평가 혁신, 학교 자율성 강화, 또 폐지해야 할 정책 같은 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면 됩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과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지도 교육, 우수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통시장 110곳에서 자율소방대 1,4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젯밤까지 비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내륙을 중심으로 대체로 그친 가운데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오늘 대기 불안정이 심하다 보니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휴대용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4도, 안동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구 32도, 안동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고 또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4도, 구령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구령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24도, 구미도 24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모두 31도 기온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2도, 봉화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1도, 봉화 29도로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오늘도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은 많겠지만 햇살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